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과목 사회복지 실천론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회 방문자들은 빈곤 가정을 방문하면서 상담 및 교육, 교화를 한 역할을 수행했고요. 우회 방문자들은 빈민구제의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서 빈민을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자, 보통 이 우회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드는 단어인데 통제하고자 했다. 이것을 틀린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우회 방문자들이 그렇게 프렌들리, 영어의 프렌들리인데요. 그렇게 우회적이지 않았고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컸다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도덕적 잣대를 활용해서 도움을 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자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즉 나태하고 알코올 중독 때문에 가난해지고 이런 사람들은 돕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노인이거나 장애이거나 아동이거나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지금 빈곤에 빠져 있다면 그렇다면 돕겠지만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서 도덕적이지 않으면 도박을 해서 지금 빈곤에 빠졌다면 안 돕겠다라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통제를 하고 있는 셈이죠. 자, 세 번째, 우회 방문자들의 개입 대상은 개인이나 가족이었고요. 자선조직협회는 자, 우회 방문자가 지금 3번 걸쳐서 나왔고 자선조직협회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자선조직협회에 소속된 우회 방문자들이 가정방문을 했던 거니까요. 자선조직협회는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사회제도를 개혁하고자 한다는 기본 개념을 가졌는데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사회제도를 개혁해야 된다는 관점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인권운동이었고 자선조직협회 우회 방문자들은 개인과 가족을 주로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회개혁, 사회구조적 관점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의 인보건운동은 빈곤의 원인을 산업화의 결과로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자면 먹고 자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복지관들은 낮에 가서 프로그램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지는 않죠. 물론 점심 정도는 먹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 이것을 분야에 따라서 장애 분야에는 거주시설이라고 표현하고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것은 아니어서 정답을 찾기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생활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들은 여기서 숙식을 하는 곳은 아니죠. 이게 이제 그 혼동의 원인을 주는 단어일 수 있겠는데요. 가정위탁. 가정위탁은 분명히 주거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먹고 자고 하는 건데요. 가족위탁지원센터에서 먹고 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센터에서는 아동과 가정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 센터 안에서 먹고 자고 하지는 않죠. 가정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지. 자, 1번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자,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정서행동의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등에 관련된 건데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해서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격리해서 시설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보호치료시설입니다. 3번에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인데요. 사회복지사는 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 정의의 증진을 위해서 사회정책의 수립, 발전, 입법, 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이 표현은 지금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저들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겠고요. 자, 정답은 5번인데요.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해서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에 근거해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시군구가 아니라 사회복지윤리위원회가 정답입니다. 4번에 사회복지 실천 전문직으로의 발전 과정에서 플렉스너
비판에 대한 반응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플렉스너가 요즘 최근 문제에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플렉스너는 그러니까 의료계에 관련된 평론가였었고요. 미국에서 막 사회복지 전문직이 사회복지사들이 최초로 그 발전하기 시작할 때 아직 전문직이라고 보여지기 좀 어려운 측면이 남아 있을 때 그들의 모인 미국 전국 회의에서 패널로 등장해서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앞으로 못될 거다라고 아주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사회복지의 전문직으로의 노력에 하나의 그 박찰가하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플렉스너가 역사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플렉스너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미국의 사회복지사들이 그 당시에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비판을 받지 않고 비전문가의 시각을 벗어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는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는 하나의 시발점의 계기가 됩니다. 자, 리치몬드가 사회진단이라는 책을 출간했고요. 밀포드 회의에서 개별 사회사 방법론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공통 요소가 정리되었고요.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협회도 없었던 건데 협회가 없었다는 것도 이제 비판점 중에 하나였죠. 플렉스너가 의사인 카보트가 매사추세츠 병원에 의료사회복지사를 정식으로 채용했는 자, 플렉스너는 1915년도고요. 카보트가 의료사회복지사를 채용한 것은 1905년도여서 이거보다 더 전의 일입니다. 정답은 4번이겠고요. 5번에 사회복지사들이 치료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위상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정신과 의사처럼 전문성의 노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5번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인 시설은인데요. 자, 정답은 2번이겠고요. 자, 청소년, 가족 또는 가정. 자, 이 네 가지 청소년에 관련된 것, 가정 또는 가족에 관련된 것의 주무부서는 여가부, 여성가족부입니다. 가족 관련된 내용은 또 일부 보건복지부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과거부터 청소년에 관련된 것은 여성가족부, 아주 과거에는 체육청소년부 이런 부서가 따로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자, 기본적으로 청소년과 가족은 여성가족부가 좀 더 1차적인 주무부처에 해당이 됩니다. 자, 레비가 제시한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 중 수단에 관련된 가치에 해당하는 것인데 비교적 이번 시험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비는 크게 세 가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로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 우선 가치, 결과 우선 가치, 수단 우선 가치.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전문직이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가치로서 인간의 본성을 제시해 줄 수 있고 클라이언트를 개별화된 인간으로 보고 그의 능력과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것. 문제로 돌아가 보면 소속의 욕구, 건설적 변화에 대한 능력과 열망, 또 상호 책임성, 인간의 공통된 욕구. 4번의 상호 책임성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 1번, 2번, 4번, 5번 모두 사람 우선 가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 우선 가치는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결과에 대한 가치관으로서 개인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믿음이겠고요. 세 번째 얘기한 수단 우선 가치는 서비스를 이해하는 방법과 수단에 대한 가치관. 문제로 돌아가 보면 자기결정권의 존중이 이것이 우리가 가치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물론 가치입니다. 근데 그것이 수단적 가치여서 서비스를 이해하는 방법과 수단에 대한 가치관인 것.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많이 들게 되죠. 성폭력 피해로 인해서 임신을 한 여자 청소년이 자기결정권의 입장에서 그래도 생명인데 낙태할 수 없고 나와서 길러보겠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건 서비스를 이해하는 방법과 수단에 있어서의 가치관이어서 아직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데 낙태해야 된단다. 자, 내일이라도 병원에 가자 라고 하지 않는 것. 서비스를 이해하는 방법과 수단에 관련된 가치관인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자기결정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7번에
강점, 관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개인을 진단에 따른 증상을 가진 자로 규정하는 것. 자, 이것은 병리적인 관점이어서, 자, 정답은 물론 1번입니다. 굉장히 평이한 문제인데요. 개입의 초점에 이 가능성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고, 외상과 학대 경험은 클라이언트에게 도전과 기회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부정적인 경험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걸 잘 극복해내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강점을 작용할 수 있겠다.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대해서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이 될 수도 있겠죠. 모든 환경 속에는 활용 가능한 자원이 있겠고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협동 작업이 이루어질 때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도움이 주어질 수 있는 것. 자, 정답은 1번입니다. 8번에 법정 국가 자격을 모두 고르는 것은인데요. 사회복지 자격증과 관련돼서 법정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1급, 2급을 포함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모두 의료 사회복지사나 학교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서 협회에서 학교 사회복지사 협회, 사회복지사들이 모인 협회가 발급하는 거지 국가에서 발급하는 자격은 아닙니다. 현재 국가에서 발급하는 것은 딱 두 가지 사회복지사 자격과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인데요. 이것이 이제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관련된 내용이 다 정신건강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저도 수십 년 동안 정신보건센터 이런 명칭에 익숙하다가 이렇게 정신건강으로 다 바뀌어서 혼란스럽습니다만 지금 현재 명칭은 정신건강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정인 국가 자격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과 리을에 해당하는 3번이 정답입니다.